안녕하세요. 특성하고 진학의 모든 것 역전타TV의 김소장입니다. 올해 2024 이 특성하고 대학 진학편, 이 특성하고 특별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진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진학은 다시 4년제 진학을 할 거냐, 아니면 2, 3년제인 전문대를 진학을 할 거냐.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인서울 안에 있는 4년제를 갈 거냐, 아니면 인서울이 아닌 4년제를 갈 거냐. 우리나라 대학 진학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겠죠. 수시라고 하는 전형을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정시라고 하는 전형을 활용할 거냐. 교과 전형에 대해서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서 과연 특성하고 특별전형이란 이 이름으로 내신만 보는 학교는 몇 개냐? 지금 보시는 6개의 대학입니다. 종합전형은 어떠냐? 아까 보신 교과전형보다 학교가 조금 더 많네요. 하지만 다 합쳐서 9개. 그러니까 교과하고 종합하고 다 합쳐봤자 한 15개 대학 정도밖에 안 돼요. 인서울 안에서. 그럼 나머지 대학들은 도대체 특성하고 특별전형을 어떻게 활용하냐? 정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21개의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은 수시가 아닌 정시, 즉 수능을 통해서 학생을 모집한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려면 우선은 수시냐 정시냐를 컨택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장점, 즉 교과가 내가 유리할 것이냐, 종합이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수능 준비를 해서 내가 원하는 상위권 대학에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일단 목표하는 대학이 어떤 전형을 활용하고 있느냐, 이거를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특성하고 특별전형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한 전형이냐? 특성하고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들만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계열 교육과정 이수학인, 즉 기준학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맞춰서 지원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대학에서 기계과를 가려고 한다면 최소한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육과정이 기계계열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내가 이수해야 된다는 거죠. 딱 정확하게 기준학과인지 좀 애매하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 단위와 관련되는 이 전문 교과들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 전문 교과를 30단위 이상 내가 이수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특성하고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준학과를 받았느냐, 아니면 30단위 이상을 이수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요 일반고에서 특히 전학 온 학생들이 있어요. 이 특성화고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요 두 번째 경우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를 했냐를 정확하게 따지는 게 가장 좋은데요. 뭐 1학기 이내에 뭐 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1학년 3월 안에 전학을 와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각 대학마다 그 자격 기준 조건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실제로 대학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그러면 대학 진학을 할 때 단순하게 특성화고 특별 전형만 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 이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이 당연히 1번이 되겠죠. 다만 모집 인원이 매우 극소수에 달하죠. 모집하는 학과나 아니면 계열에 따라서 뭐 1명, 2명, 뭐 이 정도 인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수시와 정시가 또 분리되어 있어요. 솔직히 내신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기준 조건이 조금 내가 애매한 것 같다라고 생각드는 학생들이, 그런 경우에 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전형이 바로 요 고른기회라고 불리는 전형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제 경제적 약층, 이러한 기준 조건들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근데 그 지원 조건에 특성화고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이 고른기회 전형도 특성화고 특별 전형과 거의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대신 다른 지원 조건 때문에 그 경쟁에서 변수가 매우 큽니다. 기계과를 내가 다녔지만 난 기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대학 진학을 할 때는 난 기계 쪽으로는 진학을 안 할 거야.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그냥 일반 전형을 활용하셔야 돼요. 대신 조건 자체가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매우 불리합니다. 특히 인서울과 안에서 활용을 하려면 교과 전형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 전형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 변수가 굉장히 크죠. 하지만 동일계 학과를 가지 않을 거라 한다면 결국에는 일반 전형을 선택해야 되겠죠. 특성화고 전형이 가장 유리할 것이고요. 그 다음 바로 고른기회 전형이 그래도 그 다음으로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이 두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들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특성화고 대입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은 수시에서의 종합, 수시에서의 교과, 그리고 정시에서의 수능, 이렇게 총 3가지의 전형을 활용한다. 종합 전형은 바로 이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걸 전체적으로 다 분석해서 판단하는 일종의 종합평가죠. 이제 면접이 있는 학교도 있고 면접이 없는 학교도 있고. 수시의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교과 내신을 보는 거죠. 등급이 나와 있는 과목들을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 성취도까지 포함하는 전 교과를 다 반영하느냐. 지방권에 있는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또 활용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면접의 유무도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수능은 이제 수능 과목이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사탐이나 과탐이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핵심 과목인 직업탐구라고 하는 과목을 반영해주고 있다. 여기에 이제 한국사는 필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가지 전형을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각각의 자신의 역량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역전타 TV의 김 소장이었습니다.